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올 한 주 참 잘 견디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행복한 순간을 기다리셔도 되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많은 고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고 이병철 회장이 좋아했던 고사성어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계지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나무닭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닭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기생자라는 그 투개꾼이 있었는데 왕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는 투개꾼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 투개꾼은 어떻게 만들었냐? 4가지의 타이밍을 필요로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닭의 마음. 두 번째는 어떠한 자기만의 고향. 세 번째는 그 이후에 어떤 타이밍을 노리는 능력.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반복하는 무수한 힘. 결론적으로 주식도 이와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서 중심을 잡고 물론 받아들일 것은 내 중심 안에서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무한히 반복한다면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 주시장 이겨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도 어떤 투개가 될 수 있는 주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법과 그리고 지금 궁금하신 사항들을 잘 해결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고심이 클 겁니다. 내 종목이 정말 시장 트렌드에 부합한 건지 안 부합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하실 거고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앞단에 말씀드렸죠. Don't worry, be happy.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순간에서 과연 어떠한 기회를 잡아서 기회비용을 극대화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문의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023772-0263번,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로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혹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황주명의 베스트탑 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용기 있는 분이 수익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의 주신 분들에 한해서 두 분에게는 제가 저서한 책 2권을 선물로 당첨자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못다한 이야기나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노란톡의 오픈 채팅방에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또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황주명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또 다양한 기법이나 내용들을 알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 시장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탑다운 방식이냐 무엇이냐 즉 시장부터 산업 종목으로 높은 것 큰 거시적인 거에서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간 이제 이번 주 시장이죠. 이번 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주간 마감 시황의 3대 키워드로 오늘은 제가 외국인 풋옵션 그다음에 남북관계 그리고 개인 매수세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 시장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하는데 아직 제가 Don't worry, be happy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즉 콜을 사는 것도 아니고 풋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풋을 매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락을 예측한다는 얘기거든요. 옵션물 중에 상승을 예측하는 것을 콜, 하락을 예측하는 것을 풋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락 쪽에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방에 대해서는 경직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상승에 큰 기대감이 있다는 것보다는 하방 경직성, 하방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아직은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이제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고심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남한과 연결돼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뭐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액션에 대한 부분도 크게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재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또 이번 주에 남북한 좀 사이가 나빠졌을 때 올라가는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일시적인 상승 흐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다시 더 눌림 공간으로 접근하시는 전략도 유의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사실 시장이 올라가게 된 것이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뭐 동학 개미 운동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개인 매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럽 이런 국가들도 뭐 로빈후드 등이라든지 아직까지 개인들에 대한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2, 3개월, 한 2달 정도의 유동성은 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유를 고민해야지 이렇게 유동성 장세에서는 너무나 뭐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나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려감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어떠한 종목들이 이 시장에서 기회비용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다소 힘들더라도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심해야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수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를 보니까 제가 금요일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141.32포인트로 끝났는데요. 자, 박스권으로 보게 되면 2030.82부터 2154.37로 이번 주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주봉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즉,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돈어리다라는 부분을 보여줬고 오히려 마지막은 BFP로 좀 마무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위기보다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점주들은 다소 다분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주를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또 문의를 좀 신중하게 주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바닥주 중에서 오히려 기회를 포착하고 잘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항상 바닥주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뭐 일양약품, 매드팩도 굉장히 많이 갔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주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고심하고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에 이제 종목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목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좀 불편했죠. 시장이 불편했다는 것은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3대 키워드가 품절주, 우선주, 제약바이오주 이렇게 3대 키워드가 있었고 품절주는 이제 시장 불확실성의 상승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절주라는 것을 딱 정의를 내려드리면 뭐 여러 가지 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정의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어느 정도 통상적인 이야기로 본다고 하면 최대 주주 물량이 한 60%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시장에 유통되는 소액 주주 물량이 한 40% 이하 정도를 우리는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장 불확실성일 때는 품절주들이 오히려 지금 최대 주주가 많이 들고 있어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오히려 최대 주주가 적으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흔들렸을 경우 오히려 변동성이 덜 클 거다라는 생각으로 품절주들이 상승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신라섬유, 코데스 컴바인, 그리고 뭐 천일고속 이런 종목들이 갔는데 신라섬유 같은 경우도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도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코데스 컴바인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종목을 보여줬습니다. 천일고속 같은 경우도 시장의 펀더멘탈보다는 어떤 품절주로서의 두각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선주들이 좀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선주들은 사실 이겁니다. 자,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모든 부분에 우선합니다. 즉 배당 부분에도 우선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리스크가 생겼을 때 만약에 채무로 청산할 때 채권 이후에 주식으로 청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선주가 더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당 수익률도 좀 더 좋을 수 있다 보니까 안정성 측면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 우선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주도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삼성중공 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서 뭐 상한가 10방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바로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마지막에 추적할 때 리스크 있는 종목들은 피해가는 것이 좋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뭐 하나하고 남선알민 운데 이제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우선주들은 조금 피하시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시끄러운 장세 또는 시끄러운 산업, 시끄러운 종목에는 먹을 게 없다. 소문난 장치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제약바이오주. 이제 좀 끝났으면 하는데 끝나도 끝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항상 이 단어가 솔직히 방송을 하면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또 확진자 수가 증가되기 시작을 했죠. 코로나19 우려감 속에서 반사이익이 굉장히 지속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 코로나19 치료제에 관련돼서 뭐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들이 있는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신일제약, 제넥신, 제넨바이오 등이 있는데 신일제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한 주간 주봉으로 볼까요? 한 주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 주간 상승률이 한 100%까지 상승률이 나왔으니까 아마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의 종목들도 아직도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들이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재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치료제가 될 수 있고 백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염증 치료제죠. 그죠? 염증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좀 눌렸을 때는 다시 한번 기회로 잡는 그런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장세 흐름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국지적 문제로 시장이 조금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은 전 세계 상승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적인 부분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오히려 선택과 집중, 특히 제약바이오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죠. 6월 22일부터 24일 암학회가 있으니까 제약바이오주에 관련된 문의와 그다음에 또 IT, 5G 종목도 좀 다소 안 갔다고 좀 불안하시죠? 5G 관련된 종목들, 특히 제가 5G는 미팅도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된 종목들 문의 많이 주시게 되면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자신 있는 섹터를 좀 이야기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 뭐 중공업이나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제가 좀 체크를 해보고 또 미팅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일장 흐름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문자는 샵3772고요. 전화는 02377에 0263번, 전화 02377에 0263번이고 꼭 명심해 주셔야 될 것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대 요소를 꼭 적어주셔야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문의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문자 먼저 좀 체크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엔텍이라는 종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코엔텍. 매수가 9,836원, 46원, 비중 30%꼭 봐주세요. 이런 문의가 좀 왔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코엔텍 같은 경우 이제 폐기물 처리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분적으로도 나쁘지가 않죠. 제가 이제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BPS 같은 경우도 한 3,000원 정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203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코엔텍 나쁜 위치는 아니고 근데 폐기물이 왜 상승을 하냐? 사실 일회용 마스크라든지 지금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물론 환경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폐기물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택배 수요가 증가하면서 또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고 포장이라든지 이런 완충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 결국 코엔텍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상승에 대한 기대감, 실적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2분기라든지 3분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환경 규제로 인해서 사실 매각 뭐 이런 것들을 설립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를 꾸준히 또 유지할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좀 다소 좀 두려우셨던 부분이 잘 상승하다가 갑자기 확 밀렸습니다. 그죠? 아마 이제 다소 우려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12,000원에 매도하세요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2,000원 딱 찍으니까 또 기가 막히게 매도가 나오죠. 이런 부분들은 지저항과 매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매물이 많다면 아무리 모멘텀이 좋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정리하신 전략이 중요하다. 근데 이왕 들고 있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자, 매수가 9,800원 얘기를 해주셨어요. 매수가 9,800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올라올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번에 또 매물을 보는 겁니다. 어디 캔들에 수급이 많이 잡혀있지? 딱 보니까 또 11,000원, 1,500원의 수급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1,400원에는 좀 정리를 해주셔야 또다시 나중에 또 싸게 사서. 주식은요. 종목을 사는 것도 있지만
그 시세를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싸게 사서 잘 파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매수가 1,400원, 네, 매도가 1,400원은 좀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또 접근하신 전략. 즉 목표가 1,400원, 손절가는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7,500원 이탈시 약세 흐름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4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많이 좀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또 다른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탑엔지니어링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자 탑엔지니어링도 종목 좋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자사주 매수 포지션도 있어서 기대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종목이 느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고심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준비가 된 종목들은 결국은 잘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9,310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전체적인 트렌드한 흐름에서도 뭐 크게 이격률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재차 반등이 기대될 수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과 지지가 있는데 그 저항 자리가 11,000원 부근입니다. 목표가 똑같네요. 그죠? 11,000원에는 전량 매도 전략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7,000원 이탈 안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조금 시간 싸움일 뿐이지 뭐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도 없으니까 11,000원에 전량 매도하신 전략 유효하다는 부분, IT 계열 뭐 이런 부분들 다 똑같으니까요. 11,000원에 매도하시면 되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전화 많이 좀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전화 연결 하나 하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날씨 많이 덥죠? 아유, 아니, 밴드님 정말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현대바이오 네네. 제가 2,200주 샀는데 14,100원에 팔아가지고 그게 다시 사도 되는가 한번 그 여쭤보고 아유 정말로 얼마나 감사해. 나 여태까지 5년을 했는데요. 한 번도 이렇게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 15,000원에는 사갖고 어제 삼보판지도 사라는 대로 7,500원에 2,000주 잡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텔레비만 나오면 정말 저는 문자도 못 보지 그래프도 못 보지 멘트 네. 말씀만 듣고 네.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은인이니까. 시청자님 너무 큰 네. 응원 감사드리고요. 네. 나중에 그 힘을 얻어서 제가 또 큰 에너지 갖고 오늘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그 3부판지요. 네. 2,000주 샀는데 그 7,500원에 잡으라고 해서 제가 잡았죠. 삼보판지 7,5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요. 아, 비중 20%. 삼벌판지 현- 7,500원에 예. 비중 20%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자, 예. 오늘도 제가 좋아서 또 좀 이따 체크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예, 예. 요즘에 이제 트렌디한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예. 또 하나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품절주란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삼보판지는 품절주입니다. 품절주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그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결국은 박스나 이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골판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보니까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네, 7,500원인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 네. 지금 뭐 시장 대비도 잘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목표가는 9,000원 이상까지 좀 상승 흐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9,000원 정도에서 조금 고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400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워낙 네. 지금 차트를 보셔도 바닥에 있잖아요. 너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면은 이걸 더 잡아도 괜찮을까? 현대바이오를 다시 잡을까? 네, 지금은 아, 제가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제 또 다른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셔서 한 종목만 예, 예. 받을 수 있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예. 3587는 예, 예. 충분히 좋은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9,000원에 매도하시면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청자님 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고, 더 좋은 너무너무 모습으로 항상 감사해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오늘 많이 더우시죠? 네네. 자, 근데 종목은 더운 게 좋은 건데요. 네, 원래 양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더운 날씨에 기회가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이 오히려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키이스트이고요. 키이스트요. 네. 14,900원, 네. 20%입니다. 14,900원에 20%. 혹시 뭐 키이스트를 보유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인 추천으로 그냥 샀습니다. 네. 키이스트 하면 원래 떠오르는 배우들이 좀 있는데요. 원래 키이스트 하면 배용준 씨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네. 네, 배용준 씨가 설립했다가 이제 SM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M이랑 같이 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 사실 그 굉장히 이제 배우로도 굉장히 유명한 업체이긴 하겠지만 앞으로 또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뭐 엔터주들이 조금 안 갔던 부분들은 오프라인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서 오히려 언택트 시대에 TV는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콘서트 같은 경우도 온라인을 이용한 콘서트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4,900원인데 액면 병합을 함으로써 장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액면을 병합하면서 주식수가 좀 적당해졌고요. 그리고 액면가가 오히려 500원이 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이 됐습니다. 지금 14,900원 다른 종목들 가는데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네.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 차트가 지금 바닥 다지가 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턴어라운드 나오게 되면 근데 저항이 좀 보여요. 저항이 16,800원에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16,800원에 충분히 매도할 수 있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가셔도 되실 것 같고요. 16,800원 목표가 드리고요. 만약 이탈하지 않는다면 11,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기감보다는 지금은 기대감으로 보셔도 될 종목이고 그다음에 지금 방탄소년단이 이런 활동할 때마다 또 일본 프로모션은 키스트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또 시너지 효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시청자님 해결되셨나요? 희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또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동우팜 투테이블 네, 3,970원 네. 10%요. 3,970원 10%. 동우팜 투 테이블을 뭐 매수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TV에서 보고서 왔어요. 이게 이제 가장 좀 중독적인 게 지인 추천, TV 추천이죠. 동우팜 투 테이블은 우리 알고 있는 닭고기 있잖아요. 네. 시청님 닭고기 좋아하세요? 그냥 보통 보통 수준이세요? 네, 원래 네.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 종목을 들어갈 때는 좋아할 때 들어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키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배우가 좋아서 뭐 동우팜 투 테이블은 뭐 내가 닭고기가 좋아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자, 동우팜 투 테이블이 어떠한 원칙과 어떨 때 잘 가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사실 이게 대체제로 갈 때가 좀 잘 갑니다. 즉 뭔가 소라든지 뭐 돼지 혹은 뭐 어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닭고기 수요가 증가될 수 있겠네 하면서 대체제로 잘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또 잘 갈 수 있는 경우들이 어떤 행사, 스포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대한민국은 치킨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치킨도 많이 팔리잖아요. 그럴 때도 좀 잘 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너무 걱정하실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매수 단가 3,970원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바닥 잡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전저점을 근처까지 내려오면서 가격적 부담감은 충분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3,700원부터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좀 수익을 많이 내시면서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중으로 저항이 보이는 자리가 딱 지키는 자리가 4,100원 그리고 3,900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 손실 보고 파는 게 참 개인 투자자분들은 힘들어요. 근데 종목 자체가 지금 너무 잘 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090원 정도에서는 좀 매도하셨다가 눌림에서 공략하시고 종목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싸게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더 빠르게 교체하신 전략이 유효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3,990원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탈은 3,200원 이탈되지 않아야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다소 아쉽지만 본전 종목 교체 의견을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결되셨나요? 그럼 3,200원을 손절로 잡고 사실 대응하라 소리예요? 손절을 잡다라기보다는 3,200원이 깨지면 속도가 느려질 것 같아요. 이 종목 네. 자체는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전마진으로 드리는 거고 시간을 버틸 수 있으시다면 다시 눌렸다가도 어차피 뭐 닭고기라든지 동물용 이런 부분들은 결국 크게 리스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네. 기다리면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빨리 가려면 3,200원은 깨지 않아야지 빨리 갈 수 있다는 부분 이렇게 좀 참고해 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시청자님 목소리가 또 활기차시니까 제가 또 에너지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롯데케미칼 네,
24만 원에 50%인데요. 네. 이거 손절을 오늘 22만 9천 원 왔을 때 하고 싶었는데 음. 정권사 담당이 못하게 해갖고 놓쳤거든요. 아, 좀 아쉬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선까지 오면은 저는 하고 싶고 아니면은 3분기, 4분기 뭐라도 괜찮거든요. 기다리는 거는. 아, 기다리시는 건 되신다. 예. 사실 이제 케미칼 관련된 종목들이 왜 안 가게 됐냐면 유가 하락과 맞물려서 좀 안 가게 됐어요. 근데 어제 좀 호재가 유가를 어제 $40가 넘었거든요. 크루드 오일 기준으로. 다시 유가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24만 원 부근이 또 저항이 있어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제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다 상한가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4만 원이 또 저항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기다리시더라도 어차피 그때 못 파셨으면 또 시간이 많이 흐른 거잖아요. 나중에 24만 3천 원까지는 짝 차트 보니까 딱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24만 3천 원에 매도를 하시고 근데 억울하잖아요. 내가 본전에 여태까지 기다려서 본전 매도하려고 기다렸나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네. 그럼 다시 또 20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매수 가능하세요. 이 종목은요. 그래서 24만 3천 원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또 접근하시는 전략 유효할 것 같고요. 종목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제는 걱정을 하실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24만 3천 원 나중에 예. 다시 20만 여보세요? 원. 네, 여보세요? 예, 24만 3천 원 그러면 내년까지를 봅니까? 아니면 올해를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제가 24만 3천 원을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시장이 조금 꺾여 내려가는 구간이 한 8월 중순부터 이제 시장을 좀 안 좋게 보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월 중순 정도까지 흐름 보시고요. 그 전에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만약에 8월 중순까지 좀 흐름이 약하다 그러면 문의 꼭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럼 제가 좀 철저하게 또 전략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시청자님은 지역이 어디세요? 네, 오산이에요. 아, 오산이세요? 네. 경기도 가까우신 데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시청자님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LIG 넥스원 네. 34,000원에 20%예요. 예, 시청자님 그 TV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면은 저희가 소리가 좀 잘 들릴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TV 네.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자, LIG 넥스원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네. 34,000원에 비중 20%. LIG 넥스원을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이 텔레비 보니까 뭐 앞으로 전망도 좋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요. 네네. 34,000원에 비중 20%, TV를 보니까 이제 전망이 좋다 해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LIG 넥스원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방산격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매수 단가 34,000원인데 450원 정도 지금 손실 중이신데요. 사실 네. 이 종목은 딱 그 36,000원이 저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 기회비용으로 가야 될 종목들이 너무 많고 수익 낼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이 종목은 사실은 좀 월요일에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직 손실이 크지가 않으시니까. 왜냐하면 크게 가기에는 지금은 다소 수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윗골이 맞으면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목을 좀 교체하셔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게 방산이란 이슈가 아직 끝난 건 아니죠. 그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저항 구간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탄력성이 좀 둔화되는 구간입니다. 탄력성이 둔화될 때는 다른 종목들은 감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좀 약세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또 기회비용이나 또 좋은 종목을 놓치기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래서 네. 종목 교체하시고 더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 맞습니다. 27,500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그때 재매수하시는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종목 종목 하나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SCM 매수가 27,500원. 네, 비중은 15%예요. 예, 27,500원 비중 15% 종목이 SM인 거죠.
예. 아까 이제 제가 키스트 해드렸었는데 이제 SM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M이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다소 부진했던 것이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동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타겟층을 좀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와중에 이제 군대를 좀 많이 또 가수들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 인력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리스크했었는데 지금 그래서 그런 타겟층들을 좀 많이 타겟층들을 되게 많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했던 콘서트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콘서트를 좀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SM은 어쨌든 3대 기획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엔터력은 좋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부분들이 다치해서 재차 반등이 나온다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나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이제 다른 종목 대비 지금 뚜렷한 모멘텀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저점을 돌려놨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신다면 지금 단기로 접근하신가요? 아니면 조금은 중기로 가져갈 수 있으신 상황이신가요? 예, 조금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표님. 아, 네. 그러면 한 8월 중순, 한 8월 14, 15일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만약 가져가는 구간 중에 8월 14일 정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정리하시고 목표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다면 34,000원, 34,000원 좀 전량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000원 매도 이렇게 전략 드리고요. 손절은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굳이 드리자고 하면 2만 원 드리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34,000원 매도 전략 드리도록 혹시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추가 매수요? 네, 지금 트렌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하신다고 하면 평단 낮출 수 있는 부분 되실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비중 15%니까 15% 정도 더 담으시면은 좀 평단은 낮아질 수 있고요. 8월 14일 정도에는 전략 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 정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문자로 좀 체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올려주셨네요. 대표님 너무 잘 배우고 있습니다. 트로인 5,400원 30%입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네요. 사실 트로인도 사건, 사고가 참 많았던 종목이죠. 특히 이제 쌍바닥 찍고서 올라오고 있는데 고심이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모멘텀도 많고 내용도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열 치료제 카메라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일반 전기전지 업체로서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물량 소화 과정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뚜렷한 모멘텀은 없고요. 하지만 어떻게든 조금 다양한 이슈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5,400원 지지저항 중에 저항 구간입니다. 딱 본전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3,000원에서는 3,000원 이탈하게 되면 추세 저항이 깨지는 부분이거든요. 3,000원 이탈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 즉 손절가 3,000원, 목표가 5,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빨리 또 다른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 삼성전기 우선주 68,500원 비중 20% 걱정입니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제가 우선주는 한번은 피해가시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자 68,500원 이 다음부터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너무 높게 매매하셨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다 잘 되셔야 되는데 매매 방법이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68,500원 20%인데 제가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주가 조금씩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삼성전기 뭐 나쁘지 않다. 삼성전기 나쁘진 않지만 종목 교체하셔서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져가신 전략이 유효하다는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문자 또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아이진이라는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아이진 많이 궁금하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잘 가는데 왜 내 종목만 안 가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이 종목이 신성장 서비스 기업들은 신성장 기업들은 사실은 어떤 펀더멘탈적인 내용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대감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다소 약했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건데 10,000원이 매수단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지저항 관점을 보니까 10,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한 16,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16,000원에서 매도 전략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1선 이탈 8,400원 이탈시는 좀 선절 라인 잡고 가시면은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많이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꼼꼼히 해드리고 싶어서 최대한 많이 해드렸는데 또 시청자분들 못하신 분들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은 또 제가 다양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요. 예, 이번 주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이데일리맵 포털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제가 온라인 방송을 하니까 오셔서 또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노란톡에 황주명을 검색하시면은 또 다양한 정보들 제가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종목 AS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종목들 워낙 바닥 구간에서 잘 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참 또 즐겁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가 그게 큰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저에겐 큰 응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일양약품, 경인양행 굉장히 잘 갔죠.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고가 기준으로 318.81%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경인양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경인양 같은 경우도 어제 또 한번 상승을 했는데 5월 2일 날 언급했는데 약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모든 종목들의 기준은 뭡니까? 저는 추격 매수 없습니다. 항상 바닥에서 매수한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두 종목 제가 체크를 했는데 자, 지금 시장 트렌드 좀 덜 오른 종목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해 보겠는데 사모판지라는 종목을 제가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판지는 또 아까도 좀 문의 주셨는데요. 워낙 종목이 좋다 보니까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골판지 및 관련 제품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주요 거래처가 CJ제일제당, 거래처가 중요하죠. 쿠팡, 그다음에 대상 이런 업체들이 결국은 좀 주요 거래처로 되어 있고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주식은 뭐다? 실적이다. 제가 예전에 황주명 이꼬르 매드팩토처럼 주식 이꼬르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아져야지만 종목이 간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자, 사모판지 같은 경우 지금 7,720원인데 7,800원까지도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800원, 121선제 돌파 흐름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400원, 손절가 6,400원 제시드릴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패션 플랫폼이라는 종목인데요. 요즘에 고심이 많습니다. 저는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높은 종목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 우리 주식은요. 정말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높은 종목으로 수익 날 것 같죠? 하다 보면 제 생각에 물려요. 그러니까 안 물리는 방법, 그리고 안정적인 방법에 대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션 플랫폼 같은 경우 대표 브랜드인 레노마레이드, 그다음에 보니스팍스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영업이익이 12.1억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뭐예요? 흑자 전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차트상 바닥권에서 대량 수급이 포착됐다는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바닥 구간이니까 1,100원 이하 접근 가능하시고 목표가는 1,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950원 제시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은 바닥주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신다면은 이 시장 트렌드에 맞게끔 충분한 수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잡을까요? 많이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또 무료 강연에 하단 나가고 있으니까 항상 저녁 8시부터 9시 일요일 날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데일리맵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또 추첨해서 교재 2권 보내드린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기법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사실 개인 투자분들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많이 이야기 드리는데 안 하다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드려요. 주식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그럼 뭘 잘해야 되냐? 기준을 잡고 또박또박 하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면 골프를 치게 되면 어떤 사람이 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빵 치면 멀리 나가요. 근데 그게 정도의 방향으로 안 간다면 점수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 안 나요. 오히려 따박따박 순차적으로 가는 사람이 중간 이상은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주식도
골프도 운동도 모두 다 똑같습니다. 항상 정도로 그리고 차분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깁니다. 바둑도 마찬가지죠. 모든 거는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러면 또 제가 그랬죠.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금 수익의 명쾌한 타이밍. 여러분들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종목이 항상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상한가. 오늘 상한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재파동 매매법인데요. 상한가 종목을 추격 매수하라는 거는 너무나도 어렵고요. 어떻게 안전하게 상한가를 재파동 구간 안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 재파동 매매법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 재파동 매매 저는 항상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기준 보겠습니다. 상한가를 발생하는데 아무 상한가는 저는 취급해주지 않겠다 이겁니다. 어떤 상한가를 취급하겠냐? 거래대금이 70억이 발생을 하고 몸통에 7% 이상의 상한가만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상한가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한가 발생 후 저가 이탈 없이 50% 혹은 100% 이상의 상승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자, 50% 상승이 발생할 때는 N분할 차트의 25% 구간에서 매수하고 100% 상승 종목이 발생할 때는 N분할 차트의 50% 구간에서 매수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쉽게 이해 안 될 겁니다. 제가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리면 이해되니까 잠시만 글을 좀 보고 있다가 다시 그림으로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실현은 다음 구간에서 매수하는데 50%에 매수했으면 75% 구간에서 매도하고 25% 구간에서 매수면 50%의 매도. 그다음에 전체적인 건 72.5%는 상징적 저항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상한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상한가 발생을 하는데 자, 상한가 중에서요. 일반적으로 50에서 100% 가는 상한가들은 확률상 많지 않습니다. 7할은 빠지고요. 3할만이 올라갑니다. 자, 7할이 빠지는 매매법은 예전에 한번 강의 드렸었는데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매법인데 오늘은 요거는 안 할 거고요. 3할의 확률 중에서 100% 이상 가는 종목. 이건 또 0.5할이 됩니다. 0.5%가 되고요. 요거가 이제 한 2%에 3%까지 되는데 50% 간 종목과 100%간 종목들에 대한 매매에 대한 방법입니다. 즉 발생하기 어려운 심해 향연의 종목들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인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급등을 하고 나서 우리는 눌림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포지션입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다음 부분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바로 되게 됩니다. 지금 상한가 재파동 매매법에 대해서 이 N분할을 일단 하려면 여기 4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차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4자가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4분할 한다는 얘기입니다. 4분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자, 4분할을 했죠. 구간을 4분할 한다는 얘기죠. 4분할을 하면 여기가 50%고요. 그죠? 여기가 75%, 여기가 25% 이렇게 구간이 나눠집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강의 내용 중에 100% 간 종목들은 50%에 사셔서 75%에 매도하고 자, 50% 간 종목은 25%에 사서 50%에 매도하고 평균적으로 72.5%에 매도하는 것은 센 종목 중에 하나다. 라는 내용인데 자, 요거를 이제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차분하게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OBV 여기 OBV는 왜 세팅합니까? 가끔 그러는데 요거 제가 참고 사항을 하나 갖고 왔어요. 사실 이 OBV는 자금 이탈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길게는 못 하겠는데 자, OBV가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주포의 자금이 이탈되지 않았다. OBV 어떻게 만듭니까? 하도 이제 궁금할 수가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우스가 있으면 마우스에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딱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표 추가 전환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영어로 쓰면 됩니다. OBV 이렇게 치시게 되면 이걸 딱 누르시면 밑에 이제 OBV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OBV 세팅법이 그럼 OBV 세팅됐죠? 자,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냐? 간단합니다. 이게 상한가가 나왔어요. 상한가 나왔는데 저가 이탈이 없어야 됩니다. 저가 이탈이 없고 이제 올라갑니다. 어떻게 기염을 통하면서 7,500원에서 15,800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00% 기준이라는 거. 주식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딱 정도만 지키고 패턴만 지키면 된다고. 자, 여기 기준으로 100%가 안 됐다는 거죠. 종가 기준으로. 100%가 안 됐으면 우리 무슨 패턴? 50% 상승 패턴. 자, 50% 상승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언제 매수한다? 25% 구간에서 매수한다. 딱 25% 구간에서 매수가 됐죠. 자, 25%에서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한다? 50%에 매도한다. 자, 50%에서 매도됐죠. 자, 근데 조금 더 내가 이 종목은 탄력이 좋을 것 같은데 혹은 이 종목은 내가 봤을 때 펀더멘탈이 좋다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 72.5%까지 매도된다. 딱 72.5%까지 되죠. 주식은요. 기가 막히게 따박따박만 잘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롱런 안 치더라도요. 딱딱 맞춰서만 치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매 원칙과 집중과 기준으로 가시면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무리 없이 수익을 보실 수 있었고 그중에서 우리가 보조지표 하나만 더 본다면 자금 이탈이 있었다 없었다 자금 이탈이 없었다라는 부분 이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쉽죠? 우리 부항약품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굉장히 최근에 두각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모멘텀 마찬가지죠. 쭉 올라갑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합니다. 50% 파동이냐 100% 파동이냐. 근데 부항약품은 너무 좋은 거예요, 종목이. 그러니까 50% 파동이어도 종목이 좋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접근할 수 있다. 50% 구간에서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접근했다면 이 구간을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다시 눌렸다가 주식은 눌렸다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를 모은다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모으고 나서 치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나서 치고 올라가는 자리, 눌림 자리를 공략하는 것이 뭐예요? 주식의 기법 매매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이너스가 좀 나도 원칙을 잡고 간다면 결국 그 원칙은 수익으로 돌아섭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내가 원칙이 있느냐, 원칙이 없느냐. 그것이 결국은 주식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종목적인 부분들 계속 지금 체크 드리고 있죠. 자, 청호컵네. 뭐 내용적인 부분들보다는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상한가 가고 나서 자, 저가를 이렇게 4분의 1로 하고 나니까 자, 25% 구간에서 딱 찍고 하루 만에 올라가는 수익. 자, 요거 이제 딱 찍으니까 스킬적으로 찍으니까 여기서 딱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상한가 눌림 매매법의 원칙 매매법의 기준적인 패턴이 된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결국은 주식에서 상승 파동에 대한 기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성정보도 문의가 제일 많이 왔어요.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도 재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구간이 어디다? 50% 구간이다. 어디서 파셔라? 75% 구간에서 파셔라. 간단하죠. 50%에서 매수하시면 75%. 자, 25%에서 매수하시면 50%. 자, 100% 상승을 보일 때, 자, 50% 상승을 보일 때 이렇게 구간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 종목이 너무 좋으면 72.5%에서 매도할 수도 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대다수입니다. 자금 많은 사람들,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개인들이 손매매를 할까요? 프로그램 매매를 하죠. 그러면 이탈이 없으려면 뭘 써야 될까요? 가격론을 씁니다. 주식은 과거부터 프라이스에 대한 관점이 제일 컸습니다. 자, P, V, T로 발생을 했어요. P는 가격, V는 발륨, 거래량, T는 시간. 결국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가장 근본적이었던 P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시즌, 저한테 시즌 문의가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매수해야 될까요? 어떻게 매수하면 됩니까? 자, 100%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어디 구간에서 매수하면 되죠? 50% 구간, 50% 구간에서 매수하면 되죠. 어디서 매도하면 됩니까? 물론 펀더멘탈도 있겠지만 75% 구간에서 우리는 1차적 매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상한가 재파동에 대한, 상한가가 쉼에 대한 균형점에 대한 매매법이다. 원칙을 잡고 프로그램 매매처럼 따박따박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스코어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도 좀 체크해보겠는데요. 사실 이제 풍국추정도 마찬가지죠. 추격 매수하지 말고 눌림 자리 공략해서 매수 수익 는다. 이게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에서 너무나 많은 문의를 주셔서 다시 한번 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2,607포인트. 누구도 당당하게 얘기 못하잖아요.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6에서 7년간 돌파하기 힘듭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금부터는 어떻게 조금 조정 바꿔서 어떻게 또 잘 만들어가느냐 관점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을 갖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어려운 양세에서 영웅이 나타나는 법, 그리고 좋은 종목들이 나타나는 법이기 때문에 너무 지수에 대한 예측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중심을 잡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응원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노란톡 오프채팅 황주명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